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돈의 물줄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여전한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지만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게 감지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적이 전혀 영향력을 못 발휘하다가 이제는 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테슬라하고 IBM 실적 발표하는데 거기서 그렇죠. 좀 확인이 될 것 같고 저는 이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은 12월 2일 날 네. 일단 75bp 불확실성 제거하라. 50bp는 기대 안 하고요. 그냥 75bp 하는데 그때쯤에 이제 지금 나오는 채권 얘기들, 네. 뭐 가증 공포 얘기들, 요새는 또 우리 전에 예고해드렸던 부동산 PF 얘기들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일단락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지금에서 제가 가장 중요해 봐야 되는 거는 외국인이 지금 2조 샀어요. 왜 샀을까? 13일째 들어옵니다. 예. 네. 왜 샀을까요? 이제 싸졌다는 판단을 좀 하나요? 그럼 좋게 해석하는 거고. 나쁘게 나쁘게 해석하면은 네. 이제부터 그거를 마치 추석 전에 현대차 계약같이 파생을 이용해서 없는 데 사용하는지 보는 맥점이 언제일까요? 그게 저는 이 미결제 약정에서 힌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 우리가 전번 주에 네. 그 했던 내용 우리 정리해 준 고객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아니 팬분이 예. 항상 그렇게 전주 내용을 아주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공부를 하시면서 그걸 또 전달해 주시나 봐요. 예, 우리도 같이 공부하시죠. 네네. 제가 이날 이거를 보여드렸을 까요 36만 개, 29만에서 36만 개가 시장을 죽였던 원동력이다. 이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하고 파생을 합성 매수했는데 이제 미결자가 청산되면 요 30일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들어올 겁니다. 이거는 매매 포지션의 파생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청산 매매에서 들어옵니다라고 예약 가지고 그게 2조 들어왔습니다. 네. 2조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2조 2천억을 샀는데 삼성전자 9천억, SK 하이닉스 8천억 샀습니다. 그럼 두 개 합쳐보면 그리고 엔솔 한 1,500억 정도니까 합치면 다 갖고 세 가지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다른 거 더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대형주 중심으로는 들어오면서 다른 그 희생양이 기아, 현대차, LG전자, 뭐 현대건설, 다른 시가 이 종목에서의 숏이 이제 그쪽에 그리고 또 개별 종목이 더 붕괴되는. 그래서 맥점이 9월 30일, 10월 5일, 네. 10월 13일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해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전에 이 흐름이 이제 청산 매매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삼성전자 매도 합성 매수가 청산되면서 삼성전자 매수 뒤에 합성이 되면서 끌어올렸다.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이 그림 갖고 또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인덱스가 3개가 전체 200개 종목의 34%나 차지한다. 이 3개의 위력을 여러분들 이 데이터 갖고 이거 왜 이게 잘 안 보여? 요게 있죠. 네, 아이고 네. 넘어갔어요. 요게 네. 33%, 40%. 그러면 요 10개 종목의 롱숏의 에너지 이거는 사고 팔고 매매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시장 영향력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분석하실 분은 이 파생의 롱숏의 구조나 미결제 약정을 모르시면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미국 시장 왜 90포인트 올랐는데 빠졌냐? 장중 고점에서 200포인트 밀리면서 파생 쪽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현상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죠. 전번에 그래서 이런 얘기 해야 됐을 거예요. 280에서 지지할 것 같다. 이제 295까지가 열리나 봐라. 이게 2250, 삼성전자 57,000원, SK하이닉스 97,000원, 선물 295. 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295.8까지 죽이고 거기서 4포인트를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295가 지금은 저항으로 작동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290을 지지해주고 다시 300을 가느냐 285까지 죽었다 가느냐가 이제 실적 오늘 밤에 발표하는 테슬라. 테슬라 네.
그다음에 IB 이게 기술주 아닙니까? 네. 이 기술주와 연동해서 어떤 에너지를 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음 기준은 이제 여러분들 이 CPI가 이제 추세는 내려가요. 그러면 11월 달 또 중순에도 이번에는 얼마 나올까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7자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긴 있는데. 저는 7.9 아니면 8.1만 나와도 거기서 이제 수익직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 전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간단히 얘기해서 12월 1 75bp를 하냐 50bp 하냐 거기서는 50bp를 해주려는 결정이 나오려면 영국 쪽이나 달러 인덱스나 다른 데에서 뭔가 트리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뭐 오늘 뭐 베이지북에서 뭔가 변화 뭐 그거 기대 안 하고요. 네. 그 트리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초에 우리는 75bp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하는데 공포를 주는 원달러라든지 파운드와 그다음에 채권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재료 노출로 제거됐네. 그러면서 거기서 오히려 기술주 랠리가 나오면 이게 이제 11월에서 12월 내년으로 이어지는 장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부분을 계속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율 요번에 제가 1,450원 9월 30일도 그랬고요. 네. 9월 13일도 그랬고 이거 뚫을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13일 날에는 그 CPI 보고 야간에 급락하는 거 보고 하다가 그때 극적 반전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시가상위 종목들로 일단 뭐라 그럴까 이게 롱 포지션을 구축하려고 그러는지 올려놓고 다시 죽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9월 30일부터는 시장의 수급에 변화가 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거고 네. 여기에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미국에서 도와주거나 다른 에너지가 나오면 항상 미리 시장은 그러니까 미리 움직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죠. 이 나스닥 그래프입니다. 네. 어저께 올려놓고 죽였거든요. 요 진폭이 2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중에 음봉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나스닥 선물 그래프인데 이거는 양봉 에너지 아직도요. 비슷한 그래프인데요. 그리고 어저께 오늘 아침 새벽에 가장 상징적 의미는 넷플릭스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예. 우리 이 그림 기억나시죠? 넷플릭스 그 우크라이나 정치하고 급락할 때 제가 210불부터 사놓고 떨어질 때마다 사놓으면 300불 선을 딱 꺼놓으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돌파할 거다. 정말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딱 타임 보면 6개월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160불까지 빠졌거든요. 네. 210불에서 요걸 매수하신 분은 300불부터 빌매도 해도 좋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언젠간 휴전할 거 아닙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그때 매도해도 돼요. 음흠. 그럼 이 논리가 뭐냐면 급락했던 것들이 다시 25도 각도에서 45도 각도로 언제 갈 거. 이게 이제 이거를 급락시켰던 트리거가 언제 바뀌느냐가 체크하는 포인트. 이걸 왜 설명하냐? 제가 요새 미국 시장의 그 샘플링 되는 걸 계속 저도 추적합니다. 오늘 새벽에 카니발이 11% 올랐어요. 카니발. 그래프 보시면 올라온 모양이 잘 안 보여요. 네. 너무 많이 빠져서. 근데 하루 상승률이 11%입니다. 카니발이 뭐죠? 크루즈. 그 다음에 로키드 마틴이 급등합니다. 방산. 약간 네.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리오프닝 뭐 하고 그 다음에 샘플 밑바닥에서 방산. 방산. 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요. 리조트는 아직까지 안 가요. 카지노는 아직 안 가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고 흔히 우리가 범주에 이렇게 묶는 것들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제가 4개를 찍으니까 하나만 가요. 20% 확률이더라고요. 우리 리오프닝에서 그럼 간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20%면.
그래도 요새장에서는 저는 그게 감지덕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돌라 회전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ZTC, 하나투어, 아시아항공 리오프닝은 세 가지만 비행기 가고 하나투어에서 상품 팔고 그리고 일본 면세점 이거 스토리로 엮어서 한번 사본다고 그랬죠. 네네. ZTC가 순간적으로 더블 갔습니다. 근데 변동성 보세요. 2,300원짜리가 5,400원 가다가 오늘 3,700원이에요. 그러니까 급등 때 팔지 않았으면 물량을 한 20, 30% 늘릴 수 있었습니다. 팔고 다시 사면. 그런데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 전혀 움직이지 않고 더 빠져요. 그래서 이런 전략에서 나오는 거죠. 같은 섹터에서 3분의 1이나 4분의 1 가도 그 성공한 거 팔아서 아직 안 간 걸로 이동하는 순환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모든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쯤 이게 시장이 다 확산되고 뭔가 진짜 시장이 상승 종목이 많아지고 내 거도 올라가는 시장이 되는구나.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사실 정말 누구보다도 저도 바랍니다만 그러기에는 매크로적으로 내년이 더 안 좋다,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발목을 잡는 거 아닐까요? 다 그렇게 종목들이 돌아서서 가기에는.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언제쯤 그 실제 현장에서는 그래서 공포에서 털었어요. 네. 그게 언제쯤 나를 매도한 사람을 배신하고 급등 파동 순환이 나올까요? 그 트리거가 뭘까요? 우리가 현장에서는 저는 매크로에서 공포를 자꾸 주잖아요. 네. 근데 가끔 가다 보시면 요새 납폭가다 종목에서 순식간에 30에서 50% 올라가는 종목들을 샘플링 한번 해보세요. 시간에서도 또 장난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저는 납폭 가다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반들이 이제 많이 털었고 이제 도저히 저쪽은 안 하겠어 했던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으쌰으쌰들이 나오고 네. 시가 20개 종목들에서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신 지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솔이 받쳐요. 네. 여기서 전환 포인트를 제가 그래서 12월 2일을 잡아드린 겁니다. 12월 2일 정도 되면 이제 그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개수가 많아지나 그거를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논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시장을 읽을 때 이제 이 그림이 저는 앞으로 시장을 읽는 여러분들 언제쯤 이게 될까요를 저는 매크로보다 현장에 요 세 가지 삼각형 SYZ 그려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뭔가 잘 보시죠. 네. Y축에 달러 인덱스를 넣습니다. S축에 영국 파운드를 넣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달러 원을 넣었어요. 여기에 모든 게 지금 매크로 다 함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이 갖다 얘기해서 이 녹색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원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파운드가 이 좁아지는 작아지는 이 X축이 이게 멀리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가는 이런 녹색 삼각형이면 또다시 위험이 나오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거를 엎어치기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빨간 색깔로 가면 돼요. 네. 빨간 색깔은 뭐죠? 파운드화가 강세로 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1,400원을 깨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110불을 깨면 이제 상승 종목이 많아지고 이제 불확실성 그러니까 채권이니 부동산 PF니 뭐 또 이런 매크로 얘기가 쑥 들어가면서 실제 실적에 연결된 납폭 과다주 종목장 그런 데이터들의 방송들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이 삼각형만 그릴 거예요. 그러면 요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꼭지가 이게 10월 13일, 9월 30일입니다. 여기 보세요. 1,450원, 114, 115불. 그러면 이 빨간색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진짜 트리거가 되겠죠. 여기가 110불, 1,400원, 그리고 1.15입니다. 이 수치만 머릿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가상위 종목에서 선물 295, 삼성전자 57,000원, SK하이닉스 97,000원, 종합주까지 2,250, 파운드와 1.15, 1,450원,
1,400원을 깨고 내려가 1,400원이죠. 이제 그거 뚫으려면. 그리고 인덱스 110불. 요게 동시로 밑으로 가면 이 장은 2,350, 2,450 가고 종목 확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하단. 네. 1,450, 285, 그 다음에 삼성전자 55,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92,000원, 115불 달러 인덱스. 이걸 뚫고 가면 이거는 뭐 아직도 한 번 더 금연장 없죠. 더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국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1,450원에서 1,470원과 1,500원을 찍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때쯤에 우리가 2,000을 깨냐, 2,100을 깨냐, 2,200에서 돌리냐는 증환기금 집행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시행이 되나. 지금 일각에서는 2,150, 2,200에서 지금 2,000 시나리오가 전 2,100을 깨면 들어온다고 네. 판단하는데 100포인트만 올리는 전략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단은 증환기금, 집행 타이밍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네. 환율이 1,470원 가면 전 증환기금 집행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때요? 어떻게 뒤집어 놓고 보면요. 저는 하단은 이제 막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들 공포를 얘기하는 게 뭐죠? 부동산 PF죠.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뭔가 뇌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춘천 레고랜드 저는 그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영국도 그렇고요. 리만 사태 자꾸 비교하시는데 네. 이번에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그 자금 집행이 들어가고 오늘 빠지는 종목들 중에 쇼크한 게 그 롯데그룹들이 예를 들어서 춘천 레고랜드에 그 연결되는 회사들 네네, 보시면요. 다 BNK 부산 쪽 그리고 롯데카드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해서 롯데이지주 롯데케미칼도 영향받을까 하면서 던진 거거든요. 그럴 때 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터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보고 오늘 오니까 강원은대에서 그 자금 집행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정치 리스크 같아요. 정치 리스크의 변동성. 아니 영국의 나오는 정책의 변화를 보세요. 뭐 감세 정책을 내놨다가 다시 철회했다가 뭐 사과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정책들. 무슨 콩가루 정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저렇게 선진국의 영국이 어떤 정보를 집행하고 뭔가 선언하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 이게 뭐지 할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오죽하면 그렇게 했으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요. 저는 파산은 안 시키겠구나. 그러니까 영국도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거 파산되면 전체적인 시스템 붕괴가 나오니까 네. 이번에는 시스템 붕괴까지는 수치를 데이터를 쭉 보면 붕괴는 안 시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전번 시간에 제일 강조해 드렸던 게 뭐죠? 뭐 늘 시장 현장주의는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종목을 압축하라. 압축할 여러 가지로 전략들. 갖고 갈 장이 네.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을 압축하라 시나리오에서 전번에 이걸 또 잘 정리해 오셨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네. 제가 SK하이닉스는 95,000원부터 판다고 그랬죠. 네. 왜? 이게 단기간에 21%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세가 전환돼서 뭐 30% 에너지 나오려면 이게 삼성전자가 6만전자 가고 네. 밑에 단이 기한이 이런 것들이 저점을 깨면 안 됐어요. 근데 전번에 71,700원이 저점이었는데 이게 66,000원까지 빠졌거든요. 삼성전자, SK는 올라간 게 기아, LG전자, 현대차를 신저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징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9월 30일부터
대한유학, 금호석유학, 엔솔, 롯데케미칼, PA,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매도 사인 전략을 권해드렸습니다. 왜? 21만 원에서 오늘 25만 5천 원, 21% 올랐어요. 네.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은 21% 잣대만 오면 그때부터 비율 매도 들어갑니다. 추세를 안 보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2150, 2250에서 여기서 100포인트짜리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 20% 나온 것들의 시가상위 종목은 때리는 게 정답이다. 그거 빌려다가 이제 숏을 걸 수가 있는 네.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번에 저점 9월 30일보다 10월 13일에 저점 찍은 시가 20개 종목에서 이게 터닝 하나 볼래요, 저는. 그게 뭐냐? 현대차, 기아, LG전자 이런 것들이 터닝 하나가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 그림을 클러스터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땡길 때 만약에 여기서 추세 전환되면 DBI 때 한미반도체, 칩셋미디어, SNS 때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쪽, 특히 미국과 중국이 더 싸움이 더 날카로워질수록 이런 쪽으로 압축하시는 게 어떻겠나. 오늘 뭐 AD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급등을 보이던데요. 오늘 거의 단기간에 한 30, 40% 올랐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뭔가 에너지들이 팍팍 나와요. 네, 네. 그거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뭐 실적 단위 개선될까요? 어떤 단위 이런 에너지를 줄까? 그게 저는 이번 시장을 잃는 해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에서 그 갖은 공포를 주도하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왜 올라가니죠? 왜 올라갑니까? 저는 그게 네. 앞으로 시장을 이는 키워드 같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고 판단하죠. 이게 저는 앞으로 삼성이나 그 중국이나 저는 10월 16일에서 이제 2월 23일 날 이제 중국의 지도부가 확정이 돼요. 그러면 저는 뭘 건드릴 것 같냐면 성장을 건드릴 것 같습니다. 중국이요. 예, 네. 동수서산 도시를 하나 움직이는 이런 에너지가 우리나라 빅데이터 센터, 카카오도 하나의 징후 같아요. 빅데이터 센터를 이제 더 확산시키는 강남역의 물난리가 앞으로 지하화나 배수로나 뭔가 그 여러 가지의 그 재난 안전망을 확장시키고 미래의 어떤 SOC의 에너지의 정부 정책 이 흐름을 결정하듯이 네네. 이제 요번에 23일 날 지도부가 확정되면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7인 상무위원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색깔이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 속도가 저는 반도체 굴기, 그다음에 동수서산 이런 에너지가 신형 SOC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가장 근간이 뭐죠? 미국이 갖다 해서 특허 기술인 거 하지 마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1년 유예받았죠.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 틈새에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력, 일본이 갖다 얘기해서 우리 그 공격했을 때 불매운동하면서 우리가 국산화했듯이 요 틈새가 통신,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 그 파이 통신이나 이런 거를 우리 삼성전자가 메꿀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칩셋 미디어, SNS 텍, AD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차량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장비에 연결돼서 우리 국산 제품이 그 서로 싸우는 틈새를 메꿀 수가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붓잘 뛰면서 할 때 선언을 뭔가 할 때 이제 TSMC를 능가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집중해서 인재 육성과 그 다음에 지분 참여 내지 M&A를 신토부를 하겠다 하는 순간에 제가 SNS 텍, AD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를 딱 세 가지를 설정한 가격의 인원은 여기서 하나 지분 참여나 M&A 해라. 거기서 그것만 딱 맞아떨으면 이거는 오늘 올라간 거는 저리 가라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거를 지금 보는 거죠. 이건 뭐 어디 근거가 있는 말씀 아니시고 어떤 시나리오,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은요. 그럴 가능성에 확률 배팅하는 거지. 이제 뉴스 들었어요. 파셔야 됩니다.
뉴스 듣고 하면 그때 급등이 이미 나왔을 거고 바닥에서 이미 난리 쳤을 거고 그때부터 오히려 추격 매수보다는 저는 때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가 9월 30일에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더 빠졌는데 네. 저는 이런 종목을 찾아다닙니다. 2,000개 종목에서 소팅을 할 때 9월 30일 저점과 10월 13일 공포 CPI 나와서 저점이 똑같거나 높아지는 거. 그거 나와. 이거 알고리즘이거든요. 거기에 칩셋 미디어, SNS텍, 에이테크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그리고 GTS도 거기도 나오고. 요새 그런 종목들만 갑자기 으쌰으쌰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타이밍을 잡고 또 하나 모든 종목을 이런 기준으로 한번 현장 이거는 약간 제가 보는 하나의 기술적 툴인데 네. 이번 6월 말과 7월 달이 저점 아닙니까? 요거랑 8월 5일이나 16일 사이가 고점입니다. 그리고 9월 30일이나 10월 13일이 저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나스닥이든 종합주가지수가 저점 찍었을 때의 그 어떤 기준 마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시간의 4등분, 가격의 4등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을 이런 로직으로 한번 바꿔보시면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SK 하이닉스에다 넣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7월달 저점이 86,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7월달 중순에 좀 고점이 나왔어요. 요게 21% 올랐습니다. 네. 오르는 게 13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48일을 뺐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을 본다는 게 48일을 일로 놉니다. 그럼 여기서 저점에서 48일 나올 동안 그럼 48일의 반이 얼마죠? 24일이죠. 네. 그러면 10월 13일부터 24일 카운팅하고 떨어진 진폭을 4등분해서 반을 진폭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수치가 나옵니다. 10만 4천 원과 8만 400원에 중간값이 9만 2천 원 딱 나오죠. 요번에 9만 6,600원까지 딱 갔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걸 공격합니다. 중심값을. 그런데 날짜는 아직까지 반이 안 지났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는 요 가격이 얼마냐? 요게 요번에 62,600원이고 51,800원에 요 가격이 67,000원입니다. 57,000원. 요 중심값을 돌파하나? 저는 거기서 읽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그래서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돌파를 하면요. 네. SNS텍, 칩셋 미디어, 한미반도체 이게 30 치고 나간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수준에서 삼성전자 SK 수익률은 3%에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수는 100포인트가 깨부러 간다. 그러니까 2250이 저항이 아래 지지가 되면서 2350까지 가는 걸 우리가 로직을 삼성전자 이 4등분, 시간의 4등분, 그 다음에 가격의 4등분 이거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시장을 잇는 가장 중요한 맥점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 중심값입니다. 62,600원, 51,800원에 57,000원. 아직 이거를 시도하려다가 계속 두들겨 맞아요. 요거를 갭으로 상승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급을 보시죠.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요 상계에 엎어치기 들어가나. 지금 이제 이틀간 매도예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연속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카운팅을 할 겁니다. 미결제하고 같이 보면서. 그래서 미결제 늘리면서 죽이면 이거는 올려놓고 죽이는 게임 될 거고 네. 미결제가 늘어나는데 매수 미결제가 늘어나는 그러면 이거는 뚫는다. 네. 근데 그 기점이 오늘부터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우리가 23일에서 30일 사이에 보면 우리도 코스피 200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실적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든 나쁘게 나왔든 그 네. 재료 노출 이후에 이번에 형성된 저점과 8월 달 고점을 4등분 해갖고 그게 중심값을 치고 나가면 아 재료 노출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게 현장주에서 데이터에 기반된 전략이 아닌가. 그리고 매크로의 모든 거는 아까 얘기한 XYZ 쪽에 달러 인덱스, 파운드, 달러원 요것만 보고 이 삼각형이 어디로 쏠리냐. 거기에서 전체적 에너지를 잃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드리고 싶네요. 네. 앞서서 삼각형을 그려주시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와 파운드와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기준값을 좀 두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실적에 따라서 오늘 또 주요 기업들 미국에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 기술주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술주가 만약에 가정을 하건대 좀 잘 나와서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면 같이 아까 뭐 삼각형과 상관없이 어쨌든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네. 결론은 시가상의 상승률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갖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주 해서 나스닥이 여기서 11,500이나 12,000까지 갔어요. 삼성전자 얼마 보십니까? 6만 원 돌파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에너지는 나오기 힘들다. 예. 네. 이미 51,800원에서 57,000까지 왔고 여기서 3,000원 정도 에너지 나올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97,000원 10만 원 뚫는 거 아직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기아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한 10%짜리나 15%짜리.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시가상위 종목들에서 매매 타이밍을 만약에 미국 시장이 도와주면요. 오히려 그동안 올린 거는 거꾸로 폭탄 누를 수가 있으니까 수익률 게임은 9월 30일보다 더 빠진 10월 14일까지 더 빠진 시가상위 종목 찾는 게 오히려 7%든 10%든 인덱스 먹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같이 공격 들어가도 덜 빠질 거예요. 네. 오히려 그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상대 수익률 게임은 뭐가 좋습니까? 라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문제 많은 기업들이 상승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다. 어떤 뜻일까요? 내년 3월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 전략 종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PF 문제든 전환사채 문제든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생겨요. 네. 이걸 벗기려면은 올려놓고 유상증자든지 뭔가 작업 들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요새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런 데에서 막 나올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을 봐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트레이딩 한가에서 삼성전자 3,000원 여기서 3,000원, 5,000원 올라갈 때 아까 얘기한 AD 테크놀로지 같은 갖다 얘기해서 11,000원짜리가 17,000, 8,000원 이런 3, 40%에도 에너지 나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소부장에서도 나왔거든요. 대신 지금 이미 바닥에서 30% 오르는 걸 하면 안 돼요. 30% 이상 50% 오르는 거는 오히려 보유자 영역이나 비율 매도하셔야 되고 오히려 아직 안 올라간 거에서 같은 소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AD 테크를 갖고 계신 분은 50% 때려갖고 네. SNS텍이나 한미반도체나 오히려 안 올라간 거 이런 걸로 이동하는 전략도 시장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전략, 시장에 대한 뷰 그리고 보고 계시는 부분들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금액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까지 들어봤는데 조금 이슈가 있는 섹터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사실 시장을 이 2차 전지주가 좀 많이 받쳐줬거든요. 2차 전지주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차 전지주에서도 네. 선별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심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받쳐놓은 게 엔솔입니다. 그런데 엔솔은 수익률 안 줄 거예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시장만 받치는 역할만 할 거고 오히려 전에 49만 원, 50만 원대 오히려 42만 원까지 죽일 때 들어가는 그런 게임이 더 낫지 않았나. 그때 떨어진 칼날 잡아야 다시 한 7회든 10%든 먹는 게임 나오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우리가 유명한 종목들
뭐 에코프로, IBM, 첨보. 저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왜요? 트레이딩에는 요새 장은요, 사서 안 빠진다 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애매하게 올라가고 오히려 갑자기 퉁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저는 2차 전지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빌려다가 때릴 수 있는 게 2차 전지 쪽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죠. 네. 9월 30일부터 이 시장을 끌고 온 게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7명의 그 상무위원이 되나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전략은 뭔가 여기에서 트렌드를 줄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서 찾아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러면 저는 그게 중국 중간재 2차 전지도 어떤 면에서는 그 바운더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중국 구조를 한번 볼까요? 시진핑 1인의 이제 상무위원이 이제 7명이 있으십니다. 네. 요번에 대규모 교체설이 나와요. 그렇죠. 예. 3명이나 4명을 교체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 이제 그만두시는 분,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이제 정치국위원회 25명 중에 누가 들어오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에 7명의 7인이 시진핑, 리커창, 리젠수, 왕양, 왕후닝, 자오지러, 라오러지, 한정이었습니다. 이 세 분은 그만두시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 리젠수, 전인대 상무위원, 한정 부총리. 근데 제가 이 리커창이 이게 공청단을 대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청단을 대표하는 분에서 이 후추나 이분이 이제 리커창 다음 타자로 그 공청단을 대표하는 이분이 등장할 줄 알았거든요. 네네. 지금 그쪽에 제 친구나 이렇게 그쪽을 분석해 이쪽이 떨어질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지셨대요. 그럼 공청단이 거의 전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이분 들어보셨습니까? 리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입니다. 우리한테 익숙지 않았던 네. 분들이 리 씨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분들이 이 리창이 네. 저장성 그 시진핑이 당 서기할 때 네네. 우리나라 보면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로우 더 맨, 네. 으로 들어가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뭐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네. 모릅니다만, 이슬람이라면 어쨌든, 네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득세를 하는 거.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디 있냐면 상하이 당 서기를 하고 계세요. 상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하이방, 장점인. 근데 그 옛날에 그 장점인계 그 안방에 시진핑의 비서실장 이분이 당서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득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민월, 왕후닝 이분들이 새롭게 득세하면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의 명단을 쫙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시사점이 있어요? 시진핑 독재. 견제 세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균형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이 나오는 데이터의 여러 가지 상황 보면 아마 중국에서의 에너지가 그 정부 주도형 갖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상대로 그냥 가지 않을 것 같고 체제적인 그러니까 거의 모태통 반열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논리가 되냐면요. 공격적 정책 논리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여기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 선택이나 주도 선택에. 대만 숏, TSMC 숏 이게 반사익 삼성전자 보나 볼래요. 오히려. 네. 여기서 롱숏이 또 체크 하나 보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동수서산 얘기했죠. 네네. 이분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광동성, 상하이 다 남방이에요. 이 남방의 에너지를 저 서쪽으로 해서 사막이나 저 저성장된 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시멘트 뭐 해갖고 건설로 성장률 높이겠다가 아니에요. 우주, 빅데이터, 네. 스마트 시티, 원전 이게 이제 신형 SOC 말씀하신 이런 걸로 네. 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행동 대장들이 되시겠다는 네. 얘기예요. 이 물주기가 저는 우리 앞으로 연말 내년 연초 보는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징후를 주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는 이 중국의 그 3일 날 7인 상무위원이 누가 들어오냐. 그리고 여기에서 신형 SOC가 어떻게 들어오냐. 이게 빅데이터 센터, SOC. 이게 또 시스템 반도체, 원전, 건설. 그리고 우리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아파트가 이제 다시 재건축성. 이것도 징후거든요. 저녁에 속보가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 그러니까 지금 채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내년 보면 세계가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안 망해요. 아니, IMF나 2008년 때 뭐 다 진짜 망한다 그랬지만 망했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기회였지. 그렇지만 또 고통을 받은 측면도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통은 뭐냐면 자면 돼요. 수면 그걸 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고통이고 끊고 가서 이동해갖고 또 손절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는 그 종목을 끊어서 다시 사서 물량이라도 늘리든지 그런 능력 없으면 내년 3월 말까지 주무셔라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오히려 편하게 3월 달에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논리가 더 낫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내공으로 접근하시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파갖고 이 시장의 물줄기에 이 끌기에 관련된 에너지를 미사일을 쫓는 스커드 미사일 같이 오차를 범위를 좁히면서 따라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빅데이터, 데이터 디펜던스로 추적하면서 뒤져야 되거든요. 지금 뒤지는 에너지들이 가만 보시면 신형 SOC나 정부의 정책 방향성.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PF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것도 요번에 보면 중견건설 제가 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증권사 채권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PF 그리고 심지어는 증권사 왜 못했냐 이제 내년 3월까지 요새 보면 무슨 자산운용사 감독원 조사 들어간다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춘철 레거랜드 뭐 등등등.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매도자의 시각으로 아까 잠시 해석했지만 저는 그러면 전 정부나 중견그룹의 건설사들은 많이 망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똘똘한 5개 건설사만 살아남고 수익 계획하면서 그게 위너 테이크스 올. 사실 대형 건설사를 좀 좋게 보신지는 대표님께서 꽤 기간이 되셨는데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견제 저는 유지하세요. 현대건설을 2030년까지 사고 팔고 하면서 그것만 한 종목만 잡아갖고 해도 좋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오늘에 6만 원, 3만 5천 원, 4만 9천 원, 이번에도 3만 4천 원, 또 5만 원 언제 오나 치고받고 하면서 저 한전부지에 우리 10층짜리, 100층짜리 될지 뭐 몇 되면 그게 다 보일 때까지 또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방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어떤 타이밍에 나스닥에 상장시킬지 이런 거버넌스 게임이 딱 거의 7년 게임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거버넌스 게임이거든요. 요새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코오롱그룹, 코오롱 거버넌스의 코오롱 생명과학 모양 보세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롯데 지주가 그동안 2만 5천 원짜리가 4만 2천 원까지 지수 상관없이 급등했다가 네. 오늘 급락은 아까 춘천 레고랜드 롯데캐 증자. 근데 오히려 그동안 올라갔던 거에 반이 3만 3천 원이에요. 3만 3천 5천 원이면 4만 원대 파고 다시 끼워놓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7만 원. 그리고 방향성은 뭐냐? 호텔 롯데 언제 상장하나? 거기를 보지 단기간에 가는 과정에서 노이즈는 안 본다고요. 그렇게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거버넌스 게임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럴 때 돈을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조달해갖고 하는 거 불가능해요. 지금 조달도 힘들고요. 네네. 그러니까 압축화 전략과 그런 흐름을 앞으로 체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부동산 PF 이미 그거는 이바닥 선수는 6개월, 7개월 전에 벌써 징후가 포착돼서 그쪽 하지 말라. 다 피해라. 해드린 거고 이제 막 터지잖아요. 그럼 그게 섹터 전반에 업황 전반에 영향을 미칠, 물론 경제도 그렇게 되면 좀 타격이 크겠지만 그 건설 쪽 섹터의 전반에 좀 악영향을 미칠 영향은 없습니까? 같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5대 그 대표되는 거 떨어지죠. 네네.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돌았을 때 위너테이크솔로 5개만 살아서 집중 수익 계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거죠. 오히려 저는 그동안에 전 정부 때는 우리가 뭐 반도건설이나 중건설이나 또 옛날에 그 우방이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방건설사의 브랜드 딱 보시면 감이 딱 오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한전부지나 뭐 음마아파트나 뭐 지하화나 뭐 용산과 여의도의 재건축이나 어떤 기업들이 다 수익에 가나 보시죠. 다 교통 그것도 하나의 흐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만 보지 말고 앞으로의 6개월이나 1년 후의 뒤를 보시면 이게 매도자의 시각에서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고 이쪽 사업은 치고 이쪽 에너지로 압축돼서 커지겠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저것이 벌써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투자는 저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중국도 저것이 지금 이제 시동을 거는 거거든요. 거기에 연결된 종목들이 벌써 바닥을 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9월 말부터입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뭔가 시장의 조짐은 뭔가 변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또 희망사항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갖고 그 20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 구만전자 때 이제 그 25조, 30조 매도할 테니까 옆에도 가지 마라. 저는 이제 삼성전자 요번에 그 28조 팔았더라고요. 9월 30일부터 사요. 샀다 팔았다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를 25조, 30조 외국인이 사줄 겁니다. 진짜 사줄 거예요. 왜 사준지 아십니까? MSCI 선진국 지수가 2025년에 들어가려면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머징 마켓 포트 재조정을 이미 2021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관찰 대상이 언제 들어갈까요? 6월 말에 한 번씩 있거든요. 빠르면 2023년 6월 말 아니면 네. 2024년 6월 말에 관찰 대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안 시켜요. 공매도 금지시키면 관찰 대상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부 쪽에 환율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는 것도 약간 오히려 자율화 과정이 연출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달러가 막 이렇게 하니까 강세니까 공포잖아요. 네. 원화 자산 갖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아십니까? 달러 대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분들은 지금 노다지예요. 무슨 얘기냐? 1,400원, 1,000원 빌려갖고 뭔가 사업한 다음에 나중에 1,200원에 갚아버리면 돼요. 3년에서 5년 사업 비즈니스 스토리. 근데 일반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그 기업이 주도줍니다. 그런 것들을 앞면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2025년 여러분들 뉴스에 그때부터 삼성전자 선진국들 지금부터 생각해갖고 이 코스를 운영하는 그 헤지펀드나 큰 그림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달러 대출을 창출해갖고 비즈니스를 한 다음에 그거를 3년이나 5년 후에 할 수 있는 에너지들 뭐가 건설, 조선 이런 쪽입니다. 석유, 수소, 발전, 원전, 해외 플랜트 이런 것들이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3년에서 5년을 주도하는데 네. 우리는 지금 딱 놓으면 이게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앞면보다는 뒷면을 보시고 앞으로 지금보다 미래에 어떤 변화가 나올 건가 뒤지다 보시면 이번에도 저는 2008년의 냄새가 네. 납니다. 2008년 냄새가 나니까 이번에 잘 숨지 마시고 집중해서 화이팅 한 다음에 2025년 빠르면 2027년에 지금 고통이 오히려 배가 돼서 기쁨이 되는 구조로 만드시면서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항상 현실을 직시하면서 분석을 도와주시는데 또 반면에 굉장히 좀 앞서서 시나리오를 알려주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도 오늘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주요 기업들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워낙에 뭐 몇 달 동안 매크로적인 거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CPI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 뭐 금리도 그렇고요. 뭐 이거는 계속해서 따라갈 이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좀 실적으로도 시선이 옮겨가는 것 같아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실적 중심으로 좀 보는 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주일간 또 시장 잘 따라가다가 일주일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 변동성 계속되고 있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잘 대처하고 대응하고 일주일 후에 또 수요일 저녁에 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